네, 안녕하세요. 오드스탁입니다. 요즘 미니 KP200 거의 막바지, 자동 매매 막바지 작업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진입 방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각 진입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오늘은 선승구전, 시장에서 사람 지혜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싸우라. 선승구전, 시가저가, 시가고가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일단 코드 먼저 볼까요? 선정구전 시가매도 코드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요 내용은 요 후반에 초중반에 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가 고가 선정구전 시가 고가 자동 매매에서는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볼게요. 자, 월별 KP 미니 3계약 갖고 수익률이 상당하죠. 자, 시가 고가로 들어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거의 승률이 100%에 가깝죠. 코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그대로의 조건이었을 때 10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시가고가. 자, 그럼 시가 저가도 있겠죠. 시가 저가 내용입니다. 넘어갔다. 시가 저가 선정구조는 시가 저가. 요 내용도 후반부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시가 저가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수익이 나는지 볼게요. 선정구전 시가 저가. 이거는 100%까지는 아니고, 그죠? 대충 봐도 한 70% 정도, 80% 정도 수익률이 나오네요. 시가 저가. 시가 저가일 때 진입. 시가 저가일 때 진입. 종합 분석으로 따지면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2일까지 한 6,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KP 미니 3계약 갖고 KP 미니는 틱당 가치가 1,000원밖에 안 하죠. 1,000원짜리를 갖고 6,300만 원의 수익을 가져오는 진입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보죠. 자, 일단 시가 저가, 시가 고가라는 게 뭔지는 알았어. 코드도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타이핑 해보실 분들은 타이핑 해보시고. 자, 오늘의 핵심 선승구전. 오늘 이야기는 역시 선승구전이라는 네 글자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네 글자의 모든 진입 방법이 이 네 글자 선승구조가 시장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매매에서 이 철학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지 그걸 조금 더 깊게 풀어보려고 해요. 처음에 보셨던 코드 내용을 풀어갈 겁니다. 자동 매매 돌리는데 왜 이런 내용들을 들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동 매매를 하더라도 왜 진입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아까 전에 시가고가 같은 경우 거의 100%였는데 장은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시가고가 나왔을 때 손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꾸준하게 100% 유지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선정구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선승구전은 단순히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싸우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싸우라는 말처럼 단순하죠. 먼저 이건 너 어떻게 그냥 뭐하러 싸워, 그죠? 당시 장수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손자가 얘기했을 때 싸움을 시작해봐야죠. 이길지 질지 알지. 일단 부딪히고 나서 상황을 보자.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때 이제 손자가 손자병법을 만든 손자가 이 말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그 당시 장수들은 생각이죠. 일단 싸워봐야지. 그러니까 부딪혀봐야지, 그죠? 손자의 반대 논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원칙. 싸움은 싸우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난다. 두 번째 원칙.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애초에 칼을 뽑지 마라. 세 번째 원칙. 승리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싸움은 싸우는 순간 이미 진 싸움이다. 손자의 말이. 이 철학의 무서움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 조건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 조건이 목적. 이해하시겠어요? 시장에서 똑같아요. 돈을 벌려면 먼저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지형, 시장의 구조적 위치, 수급, 매수 매도의 균형, 기세, 시장의 에너지 방향, 구조, 가격의 패턴과 형태, 그 다음에 심리, 투자자의 감정 상태.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지형, 수급, 기세, 구조, 심리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라도 그건 싸워서 안 되는 자리라고 손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비유해 보면 이런 것이죠. 아레스도 신이죠. 그리스의 신. 근데 일단 칼부터 들고 돌진하죠. 근데 아테나는 어때요? 적의 움직임, 지형, 바람, 병력의 흐름까지 모두 유리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움직이죠. 그래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레스는 좀 무식하게 나오죠. 아테네는 우아하고, 그죠? 지금 예스터레이드 프로그램을 자동매 프로그램 이름을 한글명을 제가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우드스타 전장지능 예스트레이더. 예스트레이드의 기반을 둔 전장지능 시스템이다. 싸우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움직인다. 우드스탁 전장지능 예스트레이가 추구하는 트레이딩 철학도 바로 이겁니다. 약 한 40여 개의 진입 방법이 다 이 철학에 담아서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시가고가와 시가저가가 나타났을 때 출발점의 인식이 이제 바뀌는 거죠. 시가고가다. 그럼 시가고가야. 하락이죠. 근데 바로 흥분해서 바로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건들 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풀 거지만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시가고가, 시가저가를 단순하게 시가고가에서 매도치고 시가저가에서 매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 기본 조건으로만 확인하는 겁니다. 정렬되기.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한 방법이 순서대로 정렬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에만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시가고가, 시가저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풀어가죠. 시가고가. 높은 언덕에서 내리치는 매도. 시가고가 매도 쳐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하지만 반드시 확인 후에 해야 됩니다. 시가고가의 기본 개념. 시가고가 나오면 매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언덕입니다. 하지만 한니발이 로방과 싸울 때 폭주를 보고도 바로 칼을 뽑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꺾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가고가를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니발 기다렸다 싸우는 것처럼. 카니발 전투한다? 카발리 전투.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이제 조건을 이제 따져보죠. 시가고가 매도 진입 방법. 5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사가 꺾였고 조건이 정렬되었고 지금이 기회다 이 판단이 나오면 바로 시가고가 매도 들어갑니다. 아까 봤죠? 승률 100%로 진입 조건 1. 일단 시가고가 출연해야 되겠죠. 진입명이 시가고가 매도니까. 그냥
일단 매도자에서는 이건 이제 매도 쳐야겠다 머릿속으로 생각 딱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 시가고가 출현해야지. 그 다음에 시가고가가 나왔는데 고점 돌파를 실패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고가 상태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거야. 시가고가가 발생하고 윗골이 계속 발생하고 고가를 못 뚫고 있어. 그럼 더 이상 위로 못 간다. 첫 의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조. 단기 기세 음전. 단기 기세가 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단기 기세가 음수로 빠져야 된다. 단기 기세 음수라는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강도 잔량. 기본적인 강도 잔량이잖아. 시가고가 붕 떴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이상 못 가고 내려가. 상승의 흥분이 끝났다는 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이라는 표현보다는 확인하는 거죠. 수급받다. 마찬가지요. 건수 잔량 강도에서 잔량배가 음수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다리 다시 두드리는 거죠. 이제 진짜로 내려갈 것 같구나. 구조죠. 봐야죠.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 저는 보조지표 안 본다고 그랬죠. 전투고요. 매물대 아래인지 채널 상단 저항 받았는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지지선 무너뜨리고 다시 지지를 못하는지. 위에 내용 합쳐보면 시가고가 고점 실패, 기세 음전, 수급 악화, 구조 확인. 이 5가지 조건이 모이면 기세가 꺾인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 시가고가 매도가 들어가면 아까처럼 100%의 수익을 가져온다. 승률. 근데 불가 조건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명확해요. 아까 보여드렸죠. 몇 줄 안 되는 불가 조건. 첫 번째 불가 조건. 고점이 갱신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시가고가 끝났다는 뜻이지. 시가고가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 당연한 거죠. 모멘트가. 전체 모멘텀이 양수로 바뀔 때요. 그러면 매수대로 바뀌는 거예요. 시가고가가 매도 상황에서 매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수급 계속 나오죠. 잔량. 엑셀홈에서 건수 잔량 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스트레이서는 건수를 제가 안 넣었으니까 잔량만 보죠. 잔량이 플러스 유지하고 있으면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탄탄한 지지. 구조적으로 상단 돌파 후에 그 지지가 잡히는 자리가 탄탄하면 매도 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하돌, 그 다음에 전일의 고가 또는 전일의 저가, 그리고 채널 하단 등등. 요걸 먼저 치게 되면 매도는 불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들어가는 건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는 초전급반이라는 사자성어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시고 매도 시점 매수의 반대 상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조건 이해되죠? 간단하고. 자, 이제 시가고가 봤으니까 시가 저가도 봐야 되겠죠. 바닥에서 잡지만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시가 저가 뭐예요? 개파락 훅 떨어졌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가. 시가가 저가야. 안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럼 올라가겠지. 안 내려가면 올라가겠지. 이게 시가 저가. 시가 저가의 기본 개념.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니죠? 장이 딱 시작했는데 시가가 저가야. 더 이상 안 내려가. 근데 이거 역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되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깨지는 순간 끝없는 바닥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시면에 입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빠져 죽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르페우스의 교훈. 그리스 신화에서 오르페우스가 사랑하는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갈 때 절대 뒤를 돌아오지 말라는 약속을 했지만
조급함에 돌아와서 결국 잃게 되죠. 그리스 신화 쪽에 나오잖아요. 오르페스가 에우리디케 데리고 올라가는데 뒤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쳐다보잖아. 바닥 구간에서. 그래서 조급함은 가장 큰 적이에요. 시가 저가라고 무조건 매수 들어간 거 아닙니다. 자, 진입초고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시가고가 반대죠. 이제 반등의 조건이 완성됐다는 순간에 시가 저가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또 똑같은 얘기죠. 시가 저가가 출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시가 저가가 시가와 당일의 저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로 찍었어. 바닥 후보죠. 일단 그 다음에 진출권. 고점 갱신을 아까 전에 안 했잖아요. 이번엔 저점 갱신을 하지 마요. 당연한 거죠. 시가 저가 유지하려면 여러 번 바닥을 두들겨도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이때 여기 밑은 진짜 못 내린다는 메시지가 돼요. 진짜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쉽죠? 잡다. 모멘텀. 이거는 시가고가 반대죠. 음수로 올라오더니 음수에서 0을 넘고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계속 양수로 유지해요. 반등 에너지가 붙는 구간이죠. 수급 또 나오죠. 잔량비. 그래서 잔량비가 계속 제가 중요하다는 건수 잔량, 강도, 잔량비 플러스로 돌려야 되겠죠. 시가 저가 매수는. 마지막 구조적 또 나오죠. 전투구역. 매물대 아래로 깔아야 되고 주요 저항 돌파해야 돼요. 위에서 지지받는지 보는 거죠. 주요 저항을 돌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진입하려는데 바로 위에 전일의 고가나 전일의 저가나 전일의 종가가 있어. 그럼 저항이죠. 확인하자는 거죠. 매물대는 당연히 타야 되고. 전투구역 시저 진입 완성 순간 시가 저가 부조전환 저점 갱신 안하고 모멘트 양전 수급 플러스, 이러면 반등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이때 시가 저가 매수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가 저가에도 불가 조건이 있겠죠.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또 반대인데 저점이 계속 갱신돼. 이건 들어가면 안 되죠. 떨어진 칼날 잡는 거잖아. 여기서 시가 저가인데 저점이 여기 갱신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시가 저가라는 거는 장이 딱 시작할 때 그 첫 봉을 갖고 시가 저가를 따지는 거예요. 시가 저가였는데 모멘텀이 음수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반등처럼 보는 게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수급, 잔량. 매수에 못 들어오면 못 올리죠. 당연히. 음수면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목표치 근접.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위에 뭐 1차 저항이 가까이 거다. 채널 상단이 바로 있으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도를 돌파하면 1차 저항까지 간다. 근데 이미 1차 저항 또는 2차 저항에 가버렸어. 끝물에 들어간 거죠. 이미 떠난 기세에 뛰어드는 행동이죠. 너무 꼭지 잡지 말라는 소리. 상승 추세가 여전히 강한 매도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건을 잘 찾아보시면 뭘 뜻하는지 아실 겁니다. 상위에 추세 매도 위가 있다면, 요약하면 저점 갱신 당연히 안 돼야 되겠죠. 모멘텀 음수면 안 되겠죠. 수급 음수면 안 되겠죠. 목표치 이미 도달했으면 안 되겠죠. 상위 추세 강한 매도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결론, 상승 구조는 미리 이기는 조건을 만드는 기세예요. 이기는 조건, 이기는 조건. 오케이? 핵심 메시지. 싸우면서 이기지 마라. 이길 조건을 갖춘 다음에 그때 싸우라. 일반 장수들은 싸워봐야 알죠 라고 얘기하는데, 선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기지 마라. 이길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그때 싸우라. 단순한 매매 조건 같지만 나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철학, 생각을 기반, 태도, 시장을 대하는 자세, 습관, 반복되는 건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철학이고 태도고 습관입니다. 손매매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나 알죠?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 시가고가, 시가저가. 오, 뭔가 있겠네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고수의 영역. 초보 호구들은 관심 가지는 거예요. 관심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고수는 들어갈지 말지 정렬된 순간에만 한다. 이게 실천해야죠. 이걸 실천하는 게 진정한 고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동매매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빼고 요 내용들로만 진입을 하니까 그런 승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은 결국 돌진하는 힘이 아니라 기다리는 지혜로 승리했다. 아테네는 정보와 판단으로 싸웠고 오디세우스는 유혹과 전략으로 넘겨졌고 아이네아스는 평정심으로 생존했죠. 시장도 똑같아요. 승리하는 사람은 칼을 빨리 뽑는 사람이 아니라 그 칼을 뽑아야 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우드스탁 전장지는 예스트레이 방향은 승리 조건 만들고 조건 완성 대기하고 움직임 실행하는 겁니다. 우드스탁 전장지는 예스트레이가 추구하는 방향도 바로 이겁니다. 요게 맞게끔 설계됐고 그게 선전 구정이고 그게 살아나는 길이고 그게 결국 돈을 버는 일입니다. 핵심 원칙 정리해 볼게요. 조건 우선, 승리보다 승리 조건이 먼저다. 확인 필수, 진입점 반드시 확인하라. 인내심, 조급함은 가장 큰 적이다. 정렬되기, 모든 조건이 맞을 때만. 끝으로 승리 조건을 먼저 만들고 그 조건이 완성된 순간에만 움직일 것. 그게 선승구전이고 그게 살아남는 길이고 그게 크게 버는 길이다.